네, 오늘은 포토그래퍼 박정민 실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려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왔다 브라다. 안녕하세요. What's up, brother? 내가 또 형이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날아왔잖아. 잘했어. 아, 자다 일어났어? 아니 중이가 놀러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우리 태연이 또 뭐 어디 가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매치니 코프처럼 살아남는구만 아주 그냥. 어? 매치니 코프처럼 끝까지 살아남는구만. 어? 제발 뻘짓하지 말고 잘 있어 거기. 응? 이러면 꼰대가 되는 거야. 최 PD 그 앵글이 그게 뭐야? 내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야, 니네 나가서 좀 놀다. 응? 야, 깻만. 나가라고! 이게 꼰대야, 이게. 이게 나 꼰대. 때는 말이야. 실장님 움찔만 해도 나갔어. 이게 꼰대야. 나 때는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포토그래퍼. 우리 브라더. 수고하세요. 가. 빠이. 이 렌즈는 제가 며칠 전에 중고로 구입한 렌즈입니다. 탐론 화각은 17에서 50mm 정도에 해당되고 조리개는 2.8 고정인 디지털 카메라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화각대의 그런 렌즈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중고가로 1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 이런 안에 있는 구성품, 보증서, 비닐, 박스까지 정말 말 그대로 중고품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의 그런 렌즈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왜 샀느냐, 영상의 그런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제가 이 렌즈를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입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있는 1750 f2.8짜리 렌즈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초점 거리를 구분하는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모터라던가 이런 게 저소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인 렌즈예요.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 렌즈에. 렌즈 소음이 초점을 맞출 때마다 찡찡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당연히 싸니까 샀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소음 때문에 제가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렌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가격 그대로 중고 장터에 팔았습니다. 근데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 렌즈를 제게 구입해 가셨던 분이 렌즈 접촉 불량으로 에러가 떠서 더 이상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든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ERR01이라는 오류가 뜹니다. 이게 이제 무슨 오류냐면은 여기 뒷부분에 금속으로 된 부분이 이제 카메라 센서와 맞닿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접촉이 되지 않거나 오염이 됐거나 카메라가 렌즈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때 ERR01 에러가 뜹니다. 이거는 뭐 캐논이든 소니든 뭐 니콘이든 뭐 올림푸스건 다 동일해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증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판매하기 전에 작동이 잘 되던 렌즈가 전달이 되고 난 이후에 에러가 떠서 다시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온 것일까? 사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싸니까 에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좋고 꽤 쓸만한 렌즈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사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렌즈를 들고 AS를 맡기러 갈 겁니다. 13만원짜리 지금 사가지고 지금 뭔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S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뭐 내가 팔든 내가 쓰든 어떻게 하지.
일단 맡겨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게 에러가 뜨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접전부 스클리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아마 시도도 해보셨을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AF 회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랑 비슷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결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단 AS를 맡겼고요. 이런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한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라서 다음 주에 뭐 전화 주시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네. 자, 내친 김에 서드파티 렌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유튜브용 카메라, 그리고 뭐 유튜브용 촬영용 렌즈, 이런 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드파티 렌즈는 기존 카메라 회사가 제조하는 렌즈가 아닌 렌즈 전문 업체가 제작한 카메라용 렌즈입니다. 저는 캐논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캐논 카메라에는 캐논 렌즈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풀프레임 규격, 뭐 크롭 규격, 미러리스 이런 거에 따른 각각의 어떤 렌즈 규격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근데 렌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초고가 렌즈, 캐논으로 치면 럭셔리 렌즈라고 하는 L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EFS 렌즈라고 하는 디지털 포맷에 맞는 렌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전용인 EF-M 렌즈가 있습니다. 갈수록 가격은 저렴해지고 당연히 그 어떤 결과물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눈에 크게 보이진 않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퀄리티에 대한 이 차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는 이 거의 L렌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L렌즈, 고급 렌즈의 특징은 일단 밝습니다. 조리개 값이 작죠. 예를 들면 조리개 F2.0, F2.8, 조금 더 어둡다라고 하면은 F4. 이거를 넘어가는 고급 렌즈는 사실 잘 없어요. 조리개 값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은 렌즈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뒷 배경이 많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F2.8가 EFS 렌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리개 값 F4 내지 F5.6은 노출도로 쳤을 때 한 스탑 내지 두 스탑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한 스탑 내지 두 스탑의 차이는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밝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는 있는데 쓰다 보니까 밤에 너무 어두워. ISO를 확 높이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고, 그래서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고 편집할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방법은 뭐냐? 조리개 값이 밝은 렌즈를 써야겠어.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갔어. 가격이 뭐 기본 한 150만원부터 시작해. 특히나 유튜브용 카메라는 광각을 많이 쓰니까 광각 렌즈는 더 비싸거든.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프로 영상 제작자도 아니고 프로 사진가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내가 고작 유튜브 찍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뭐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가지고 있는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밝은 렌즈를 산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치입니다. 투자일 수도 있지만 사치에 가깝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서드파티 렌즈로 가면은 똑같은 스펙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가진 렌즈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드파티 렌즈에는 총 4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시그마, 탐론, 토키나, 그리고 한국 회사인 삼양렌즈가 있어요. 삼양렌즈는 매뉴얼 포커스, 오토포커스가 지원되지 않는 매뉴얼 포커스 렌즈를 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영상용 렌즈로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 탐론, 토키나 이 3개, 아마 사진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고 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렌즈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회사의 고급 렌즈들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뭐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렌즈들도 있고 훨씬 더 저렴한 렌즈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드파티 렌즈들은
제가 과거에 사진을 할 때부터 저는 즐겨 애용해 왔습니다. 왜? 가격이 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격이 싼데 성능도 좋고. 물론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소니면 소니, 그 각각의 카메라 회사에서 만든 렌즈들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초점이 조금씩 나간다든지 또는 색감의 차이가 있는다든지 그런 아주 약간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카메라와의 궁합, 제가 에러 나가지고 AS를 맡기러 갔잖아요. 탐론 렌즈를.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오류들이 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디자인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드파티 렌즈를 실제로 아마추어 사진가 분들은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프로 영상 제작자들. 유튜브로 미러리스 카메라든 또는 DSLR이든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렌즈를 바꾸고 싶을 때 그 카메라 회사 렌즈를 보고 식겁을 하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서드파티 렌즈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좀 더 밝고 좋은 렌즈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그마, 탐론, 토키나 이 3개 렌즈, 삼양은 패스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신제품 가격 그리고 중고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 전문 커뮤니티 가면은 중고 장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좀 더 중고로 훨씬 더 저렴하게 렌즈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